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 수술 그 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로봇 수술 실비 처리. 로봇 수술을 하다 보니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비용이 비용인 만큼 보험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자궁근종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세대 실손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의 퍼센트가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몇 세대라는 것이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저는 2세대에 해당이 돼서 90% 보상을 받았습니다. 입원비에 대한 혜택도 가능해서 1인실을 제외하고는 입원비까지 함께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보험회사에 서류를 낼 수 있는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시 말해 수술비는 내가 먼저 지불하고 그 뒤에 지불한 영수증과 진단서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저의 경우 이제 수술 후 퇴원하고 나서 2주 뒤에 교수님의 외래 진료를 거친 후에 정확한 진단명이 나온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요.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그날 모두 발급받아서 보험회사 어플로 서류들을 첨부하고 신청했습니다. 청구하고 나서 심사 후에 한 3일, 4일 정도 뒤에 바로 입금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 실손보험이 로봇 수술 보상이 될까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원 가시기 전에 보험사에 미리 전화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자궁근종 로봇 수술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면 보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자궁근종 로봇 수술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미리 문자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험사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날짜 잡을 때 간호사분이 수술 후에 보험사에 청구할 때 서류들이 뭐가 필요하냐 이건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파악해서 알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 팁인데요.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을 위한 MRI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소견서를 받아서 보험사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거든요. 보통 수술비만 많이 청구하시는 것 같은데 수술하는 그 준비 과정에서도 MRI 같은 경우는 청구가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파악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자궁내막증 약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수술 이후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로잔정이라는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했는데요. 이 호르몬제를 오래 복용하면 골다공증이 온다던가 살이 찐다던가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고요. 다만 부정출혈을 계속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병원에 몇 차례 연락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마법을 많이 하는 날만큼의 출혈이 아니면 약을 계속 먹으면 멈출 거다라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후에도 한 달에 15일가량의 출혈이 2달째 반복적으로 나타났고요. 일단 병원에서 말한 대로 약을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 동안 복용을 해도 부작용은 크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우려할 만한 큰 부작용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의사가 호르몬 치료를 이야기하면 함께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궁금증,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면 난소 기능에 저하가 온다던데 괜찮은가? 저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유명 자궁근종 카페에 가보면 내막증과 근종 수술 이후에 오히려 자궁이 깨끗해져서 임신이 더 잘 됐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물론 수술 직후에는 난소 기능 저하가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지 않을까요? 자궁 부분에 아무래도 칼을 대서 손을 댔는데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진찰 후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궁근종 수술할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죠? 항상 의사의 소견은 비슷하더라고요. 위치가 나쁘지 않고 크기가 크지 않다면 미혼의 여성은 상태를 팔로우하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크기가 커진 상황에서 수술을 받게 되죠.
제 생각에도 미혼인데다가 일단 크기가 크지 않다면, 그리고 이제 몸에 이상이 없다면 당장 수술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기능 저하는 어쨌든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변수니까요. 근데 이제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크기가 이미 5cm 이상 커진 분들은 꼭 전문 병원에 가셔서 미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궁의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임신하지 않았을 때 상하가 7cm, 좌우가 약 4cm 정도 크기래요. 그런데 그 안에 8cm, 6cm, 4cm짜리 혹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결국 이 혹들이 제 자궁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자궁 안에 공간이 하나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근종이 커졌더라면 또 다른 장기들과 유착된 상황에서 수술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건 제 단순한 생각입니다. 수술을 결정하기까지가 어렵지 수술 후 3달이 지난 지금 전 일단 홀가분합니다. 자주자주 화장실 가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근종 때문이었는지 수술 후에 다 사라졌고요. 수술 후에는 음식도 건강한 걸로 챙겨 먹고 되도록 운동하려고 했더니 살도 3kg나 빠졌습니다. 얼마 전 마지막 외래진료를 다녀왔는데 수술했던 자궁도 잘 아물었다고 하네요. 이제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서 다음 과정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근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임신하고 올게.